2026년 7월 31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스 레벨 언러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발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시우입니다. 저는 DMQA 연구실에서 김선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컴퓨터 비전과 컨티뉴얼 러닝,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얼러닝,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를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머신 언러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머신 언러닝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잘 학습된 모델, 잘 학습한 모델, 오리지널 모델이 있을 텐데요. 이 모델은 데이터 D1, D2, D3 모두 정보를 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D3를 지우고 싶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머신 언러닝을 활용해서 D3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모델을 잘 머신 언러닝을 통해서 D3를 삭제하고 삭제한 언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언러닝을 왜 해야 할까요? 요즘 좋은 모델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좀 더 강화되거나 배포 후에 이 모델에 대한 좀 수정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신 언러닝을 하다 보면 특정 데이터의 영향이 가중치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조금씩 분산이 되어 있기도 하고 데이터별로 섞여 있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하나만 딱 지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머신 언러닝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처음부터 학습하는 게 가장 좋다 보니까 그것을 좀 목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레벨 언러닝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클래스 전체 삭제는 모델 관점에서 좀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레벨, 개별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단순하게 이 조그만 데이터들만 신경 써주면 되지만 클래스 레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클래스를 지운다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클래스는 있지만 이 중간에 있는 껴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즉 분포가 겹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 좀 더 까다롭고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학습해 두었는데 특정 브랜드, 저작권 침해 이슈로 인해서 좀 데이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래스가 오염이 되면 특정 클래스를 아예 삭제해서 이 모델을 잘 보존시키는 그런 방식의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카테고리의 생산이나 계약이 종료된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를 제거한다든지 등의 실무적인 상황에서 어, 클래스 레벨 언러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 좀 하고 가자면 이그젝트 언러닝과 어프락시메이트 언러닝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할 데이터만으로 가지고 학습한 게 D1과 D2로만 학습한 게 이그젝트 언러닝 그리고 D1과 D2
D3를 먼저 학습을 해 놓았지만 D3를 이제 삭제한 그런 모델을 저희가 Approximate Un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Exact Unlearning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학습이라고 부르고 이걸 굳이 Unlearning이라고 부르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저희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골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Approximate Unlearning을 Machine Unlearning 또는 Unlearning이라고 부르고 본 세미나에서는 Unlearning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레벨 얼러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앞선 상황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좀 D1을 지워야 되는 클래스라고 했을 때 오리지널 모델은 별도의 얼러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D1을 잘 정확히 인식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얼러닝을 진행했을 때 오른쪽처럼 좀 균등하게 나오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균등하게 나와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걸 얼러닝을 해서 클래스를 지운 티가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적인 상황은 이 D1을 빼고 학습을 했을 때처럼 잘 나오는 상황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재학습, 이 골드 모델이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러닝은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데이터 관점, 모델 파라미터 관점, 대체 모델 관점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이 호랑이를 지운다고 했을 때 호랑이 레이블 대신에 뭐 고양이든 사자, 자동차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아예 레이블을 바꿔버리는 랜덤 레이블링 방식과 같은 데이터 관점의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모델 파라미터 관점에서 기존 분류 경계가 있다고 쳤을 때 이 경계를 이동시켜주는 등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 모델의 경우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폴겟 클래스를 교사에게서 멀리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대체 모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각각의 한 가지 방식만 활용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범주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성능이 잘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클래스 레벨을 직접 해결한다기보다 좀 데이터 성능 비교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클래스를 삭제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클래스 간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이 얽힘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짜 클래스 레벨을 해결하고자 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단계 모델 최적화로 접근한 모델과 그리고 VLM 모델을 활용한 매구라는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논문들을 소개하기 앞서 클래스 얽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사용했던 예제 그림은 이렇게 있지만 모든 클래스가 좀 다르게 있죠.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분포를 생각해 보았을 때 좀 호랑이, 고양이, 사자는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유사한 클래스는 좀 피처들을 공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폴겟 클래스인 호랑이를 지우다 보면 이 중간에 음이론적으로 가까운
고양이와 사자에게도 영향이 갈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고양이와 사자 클래스에 손상이 가서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두 단계로 풀어낸 논문을 살펴보자면, 먼저 그 오리지널 모델을 잘 학습을 시켜놓고 풀겟 클래스를 호랑이라고 했을 때 아예 호랑이 클래스와 관련 있는 고양이와 사자가 아닌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함께 활용을 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이 호랑이의 로스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호랑이와 관련 없는 자동차 클래스는 좀 보존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 클래스에 대해서 로스를 높이다 보면은 당연히 모델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오리지널 모델과 얼러닝 모델의 성능을 동일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그멘티드 라그란지앙 방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페널티 형식으로 반영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 페널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전에 얘기했던 얽힘 현상 때문에 이 호랑이와 고양이 그리고 사자가 겹치는 그런 피처 스페이스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이제 고양이와 사자 클래스에 손상이 발생해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단계에서는 각 그룹의 로스에 대해서 그룹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역전파를 수행해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먼저 구해 놓습니다. 이를 그람 슈미트로 직교화를 해서 U1과 U2를 만듭니다. U1과 U2를 프로젝션해서 호랑이와 자동차를 건드는 성분만 골라서 좀 제거를 하고 이제 고양이와 사자는 정밀하게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방식으로 그라디언트를 활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얼러닝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양이와 사자 클래스에 대해서 손상된 것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단계로 학습되는 모델이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지울 데이터의 로스, 호랑이 데이터의 로스를 높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 보존하는 데이터 중에 손상된 클래스, 아까 고양이와 사자였죠. 해당 클래스들을 완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얼러닝 이전에 사전 학습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풀겟 데이터, 호랑이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워가는 과정이 얼러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을 보면 여기서 유사한 데이터인 고양이와 사자에 해당하는 컬럼을 보면 이 자동차, 완전히 다른 클래스인 자동차 컬럼에 비해서 확실히 성능이 확확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GA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 넘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제안한 두 단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호랑이 클래스를 잘 지우면서도 고양이와 사자의 성능도 잘 지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성능에서 잘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얼러닝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 살펴볼 모델은 LLM 모델을 활용하는 머신 가이디드 얼러닝, 매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구의 경우에 이 MMICL을 활용해서 데이터 특징을 추출합니다. 데이터의 특징 중에서도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MMICL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여러 장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하도록 학습된 VLM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MICL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각각 클래스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유사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호랑이, 저희가 삭제할 클래스죠. 풀개 클래스인 호랑이와 가장 유사한, 본인을 제외하고 가장 유사한 사자 클래스가 가장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어, 또 너무 클래스와 가까운 데이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폴겟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어, 고양이 클래스로 레이블을 지정해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도 유사도 상위 30%에 해당하는 클래스로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대신 고양이로 레이블을 변경하는데 모델은 먼저 프리즈를 시켜놓고 랜덤 노이즈로 시작해서 모델이 고양이라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이즈를 포지티브 노이즈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그 모델이 고양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패턴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이 호랑이로는 안 보이게 만드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호랑이 클래스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 노이즈로 정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잘 학습된 노이즈들을 활용해서 실제 사진에 넣을 노이즈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특징은 보존하면서도 고유 특징은 좀 억제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한 0.7과 0.3의 비율은 해당 논문 어펜딕스에서 경험적으로 찾은 값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노이즈를 이용해서 호랑이 클래스에 노이즈를 씌워서 이 호랑이 클래스 대신 고양이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대로 보존할 고양이 클래스의 경우에는 그대로 고양이로 학습을 진행해서 얼러닝을 이제 튜닝하는 방식으로 얼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자, 자동차와 같이 보존할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 하나와, 그리고 호랑이와 같이 잊을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폴겟 데이터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폴겟은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 클래스가 이 로켓과 머쉬룸인데, 로켓에 대한 모든 데이터셋, 그러니까 10와 100에서 로켓에 대한 서브셋, 그리고 머쉬룸에 대한 서브셋 통째로 지우는 태스크였기 때문에 좀 폴겟이 잘 나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MIA 같은 경우에는 이 얼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인데요. 이 폴겟 클래스를 지웠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자가 이 모델 뭔가 예전에 호랑이를 봤던 것 같은데? 라고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좀 삭제가 불완전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정확도 지표만으로는 좀 안 잡히는 그런
지운 흔적 자체가 남아있는지를 검증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표에서 0으로 이제 매구 모델이 자신들이 가장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리트레인 대비 리트레인 여기 있죠. 리트레인 8 그리고 6으로 MIA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한참 낮은 성능을 보이다 보니까 지운 티가 나는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클래스 레벨 언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클래스 레벨이 왜 필요한지와 목표가 재학습 모델과 같이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얽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클래스는 공유하는 피처가 많다 보니까 보존해야 할 클래스가 좀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 두 논문, 어, 두 단계로 최적화하는 논문과 그리고 MLLM, VLM 가이드 개념으로 유사도 파악 후에 피처를 재정렬한 논문, 두 논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